안녕하십니까. 중국기업과 경영위의 제 7주차 제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민영기업의 이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영기업의 이해 그리고 민영기업의 변화 부분입니다. 중국에서는 국가가 소유하고 직접 경영하거나 전문 경영인을 통해 경영하는 국유기업, 국유 부문을 지칭하는 국유경제 또는 공유경제와 비교해서 민간 부문을 민영경제 또는 사용경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 부문은 중국에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민영기업의 규모는 1952년에 88.3만 명에서 1978년에 18만 명으로 급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중국 정부가 사회주의 체제, 정치 체제 또는 경제 운영에 있어서 모두 사회주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정치와 경제 분야를 운영하고 또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국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79년이) 되면서 이때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에 개체공상호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개체공상호, 개인사업자가 늘어나게 되었고 특히 1979년 11월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소규모 판매업자, 수공업자들에게 부여된 자본가라는 오해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풀어주기로 하면서 이를 개체공상호가 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개체공상호, 즉 민영기업이 향후에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농촌에 대한 개혁 과정 중에서 1977년 7월 중국 공산당 제10회 3중 전해 이후에 안회성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보급된 리엔찬 정바조련制, 즉 생산연계 책임 경영제를 주요한 방식으로 하는 농촌경제개혁과 인민공사, 주요 방식이 되었고 인민공사 해체되면서 생기는 그런 잉여 노동력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서 농민들은
제조업, 운수업, 판매업, 서비스업 등 비농업 분야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비농업 분야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생산 연계 책임 경영제 주요한 방식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후 개체공 사무는 많이 지속적으로 증가돼서 1985년 말에 개체공 사무는 1171만 여개, 다시 1988년에는 1452만 개 등으로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1982년) 중국 공산당은 전국 대표 대회를 통해서 농촌과 도시 모두에서 노동자의 개체경제가 공상행정관리 하에서 적절히 발전하도록 장려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노동자의 개체경제는 공유제 경제를 보충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유익하다. 필요하고 유익하다. 공유제 경제를 보충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하고 유익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1982년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통과되었고 개체경제에 합법적인 지위가 주어졌습니다. 그 이후 이런 민법 통칙 등을 통하여 1986년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통칙 등을 통하여 개체공상법에 대한 법률적인 개념과 지위가 주어졌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3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사형경제에 대한 새로운 시기의 공산당의 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사형경제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 이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 지도 감독 권리를 강화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1988년이 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을 통과해서 사형경제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지위를 부여하였습니다. (1992년) 덩샤오핑은 난슌讲话, 남순 강화를 통해서 중국인들이 사상이 다시 한번 개방이 돼야 된다. 기존의 생각이 갇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대부분의 성, 시, 구에서는 개체경제와 사용경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체경제와 사용경제 발전은 다시 한번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징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징기업은 두 가지 상징기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경일체형 상징기업입니다. 정징 이디싱 상징기업입니다. 이 정경일체형 상징기업은 개혁개방 후 농촌의 말단 조직인 향진촌이 설립한 기업과 농민의 호적을 가진 농민기업가가 설립한 사용기업 또 개체공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집단 소유제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때 집단 소유제 기업이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민영기업에 비해서 유리하게 작용을 해왔습니다. 또 촌장이 직접 경영자로 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과 경영권 일치해서 매우 유연하고 또 대담하게 경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징기업 중에서 두 번째 유형은 농민기업가 등 민간기업인과 항정부, 진정부, 촌정부가 참여해서 만든 반민 반공형 상징기업이었습니다. 또 개혁개방 후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주식회사제 형태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독립성을 얻게 되고 경영자에게는 더 큰 경영권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공적인 기업으로서 인정받아서 주식을 상장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